귀향. 그러나 고난은 계속되고 순철이의 손을 꽉 붙잡고 둘이서 예전에 살던 집으로 갔습니다. 시에서부터 우리가 살던 곳까지는 300리는 좋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영양이 부실해 잘 걷지 못하는 동생의 손을 잡고 걷기도 하고 동생을 업고 걷기도 했습니다. 꼬박 이틀을 걸어 드디어 골짜기에 있는 전에 우리가 살던 마을에 들어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순이와 순철이 아니니? 맞구먼. 반겨주는 인사면 저으련만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집을 찾아 돌아온 우리 남매에게 냉소적으로 대했습니다. 우리가 나타나면 온갖 말들로 쑥덕거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짐들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작업반장은 우리 집안이 풍지박산 난 것을 욕하더니 원래 살던 집을 내주었습니다. 집이라고 해봐야 2평짜리였고 방은 작았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떠난 뒤 집을 빼앗기고 윗방살이를 하던 작은 방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외면했고 마을 사람들도 우리를 경계했습니다. 우리는 마을에서 완전히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외숙모가 준 퐁퐁이 가루로 끼니를 외우며 작업반에 배치되어 일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터라 내 몸은 여전히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쓰러졌습니다. 순철이도 나와 마찬가지로 허약하다 보니 영양보충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안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뒷산에 있는 감자밭에서 언감자를 파서 끼니를 때우며 생기를 유지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소금도 사지 못했습니다. 며칠씩 소금을 먹지 못해 나와 동생의 얼굴은 팅팅 부었습니다. 마을에는 그래도 마음 씻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근근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군가는 소금을 갖다 주기도 하고 먹다 남은 옥수수 밥을 챙겨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의 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언감자로 아침을 해결하려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기억이 끊겼습니다. 거기까지만 생각나고 아무런 기억이 없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순철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누나 괜찮아?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고 머리가 몹시 아팠습니다. 무슨 일인 거니? 내가 왜 누워있는 거니? 더듬거리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동생 말이 내가 입에 거품을 물며 눈을 크게 뜨고는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난 놀랐습니다. 내가 쓰러졌다니. 그것도 입에 거품까지 물고서. 이제 조금 기운을 내어 동생과 살아보려고 하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앞집에서 사는 박아바이가 오더니 코 밑에 침을 놔주었습니다. 박아바이는 예전에도 침으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었던 분이었습니다. 누나, 이 아바이가 누나가 쓰러졌을 때 오셔서 침을 놔주셨어. 그래, 아바이 고마워요. 좀 어떠냐? 괜찮은 것 같니? 네. 나지막히 대답은 했지만 내 마음은 바싹 말라 살갗이 일어난 나의 입술 마냥
바짝 타들어갔습니다. 바삭바삭해진 입술의 껍질들이 벗겨져 마치 금방 튀긴 튀김 같았습니다. 휴. 한숨을 내며 대통으로 담배를 태우시던 할아버지가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너 이거 주의해야 한다. 이것도 병인데 떼기가 쉽지 않다. 지금 현재 너의 건강 상태가 말이 아니다. 항상 주의하고 우선은 영양 보충이 필요하다. 나가내라. 몸조심 잘하고 순철이는 누나를 잘 돌보아라. 네, 아바이 안녕히 가세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것도 병인데 무슨 병인지는 가르쳐 주진 않으셨습니다. 이제 뭘 어찌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할 뿐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20살이 간 넘은 성인이었습니다. 길이 막힌 어두운 터널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나도 나지만 그때 동생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아픈 누나를 바라보며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마도 어린 순철이가 나보다는 훨씬 힘들었겠지. 그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조금이라도 실수는 없었습니다. 감옥과도 같은 북한에서 조국을 배반하고 잡혀 들어온 종파분자, 바로 내가 아프다고 일을 안 하면 더욱 중고했습니다. 그래서 난 살아남기 위해 악을 쓰며 일을 했고 하라는 대로 굽실거리며 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만나는 날엔 지금처럼 이렇게는 살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수백 번 곱씹으면서 순철이와 다시는 떨어지기 두려워서였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헤어진 가족들을 언젠가는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에서였습니다. 여전히 그다지 건강이 좋지 않던 채로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소에게 먹일 풀을 베어오라며 작업반에서 하루치 과제를 주었습니다. 한창 씨 뿌릴 시기에 기계가 없던 당시에 북한에서는 소들이 밭갈이에 동원되었는데 그 소들에게 먹일 먹이가 부족했습니다. 옛날에는 밭갈이 할 때면 찰떡을 소에게 먹였다는 말을 전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사람도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판에 소에게 먹일 찰떡이 어디 있으랴. 그러니 그냥 평소에 잘 못 먹던 풀이라도 배불리 먹여 밭가리에 내몰려는 것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가 몇몇 분조원들과 낫을 들고 풀을 베었습니다. 산에는 사람이 먹을 풀을 뜯는 사람도 있었고 소를 먹일 풀을 베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산을 뒤덮은 사람들은 풀을 찾아 낫을 대고 있었습니다. 산에 도착했을 때는 산나물을 캐러 온 사람이 많았는데 나는 풀을 베기 위해 낫을 준비했지만 벨 풀이 별로 없었습니다. 짐승이 아닌 사람이 먹느라 없는 것인지 어쨌든 어전중으로 풀 속단을 만들어야 하는데 풀이 없어 큰일이었습니다. 한창 풀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다가 자리를 잡고 풀을 베는데 갑자기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배도 아팠습니다. 죽을 만큼 나는 낫을 땅에 놓고 풀 위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흔들었지만 너무도 아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시오, 왜 이러오? 어디가 아픈 거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정말이지 난 그날 그대로 죽는 줄만 알았습니다. 평생 그렇게 배가 아파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얼굴은 하얗게 질린 채로 눈은 크게 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었던지
그런 날을 분조원들이 부축해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걸을 수도 없었고 어떻게 그 산을 내려왔는지 지금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집에까지 분조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온 나는 방바닥에서 뒹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을의 이민반장 아줌마가 손에 약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배가 많이 아픈 거니? 혹시 몰라서 해충약을 가지고 왔다. 그동안 해충약을 안 먹어서 배가 아픈 것인지도 모르니 얼른 이 약을 먹고 누워라. 에이구 뭐니. 네, 감사합니다. 이민반장 아줌마는 약을 먹여주고는 나갔습니다. 언제 나갔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쯤 지났을까 몰라도 변이 나오려는 느낌에 눈을 떴습니다. 불이 나게 화장실로 달려간 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의 해충약은 안에서 벌레들이 녹아 나오도록 만들어서 변을 보더라도 변에 충이 보이지 않고 상태가 깨끗하지만 그때 북한에서는 해충약이고는 없어서 중국에서 들여오는 해충약을 먹는 것이었는데 변의 상태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독자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냥 넘어가기로 합니다. 그 후로 배가 언제 아팠던가 싶게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렇구나. 해충이 문제였구나. 그날 약을 가져다준 인민반장 아줌마가 한없이 고마웠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 인민반장 아줌마가 생각날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인민반장 아줌마는 서글서글한 것이 마음 씀씀이도 그렇고 통이 컸었습니다. 그렇게 아줌마가 주신 해충약 덕분에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나는 그 이후로도 그렇게 힘겹게 살아나가면서 죽음의 고비들을 하나하나 넘기고 있었습니다.